참 재미있는 심리 실험. 8번째 재미있는 심리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심리 실험은 형제 자매 중에서 막내가 가장 인기 있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미국 텍사스주 멤피스 대학교 캐서린 키츠맨 교수와 그 제자들 또는 연구자들이 함께 실험하였는데요. 초등학교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 3명, 가장 싫어하는 친구 3명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기투표 득점이죠. 그것을 점수화해서 산출하는 것인데요.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외동인 경우가 있고 또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둘째 또는 막내인 경우,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그들 중에 인기 투표의 점수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실험 결과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들은 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아닌 둘째 혹은 막내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막내들은 형제 자매 간의 다툼에서 첫째보다는 조금 능력이 낮은 힘이나 또는 경험이 덜 하기 때문에 억울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래서 막내나 둘째들은 분한 마음 또는 경쟁에서 지친 마음, 이길 수 없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표현하는가, 표출하는가, 대시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늦게 태어난 자녀들이 더 많은 기술을 터득한다로 볼 수 있죠. 실험에서 외동은 4.6명의 인기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환산해서 볼 때 친구가 4.6명 정도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그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째들은 5.3명, 그리고 막내들은 5.4명의 인기 투표에서 이긴 점수 또는 주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키츠먼 교수는 이 실험을 단순하게 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변에 친구가 또 얼마나 있는가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막내들이 친구가 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막내들이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많은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굳이 막내가 첫째나 둘째, 셋째와 다투거나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첫째, 둘째 혹은 부모들의 관계 패턴을 지켜볼 수 있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프레드 아들러 교수의 심리학자의 자녀 순위에 따른 성격을 잠시 들어본다면은 아들러는 첫째 아이는 어떤 폐위된 왕의 특성,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가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관심을 동생에게로 쏠리게 되고 스스로는 그런 자기한테 관심을 집중했던 부모나 어른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들은 그런 면에서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들은 이 폐위된 왕이라는 그 상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권력이나 권위를 지향하는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유용하는 그러한 사회적 유용형의 성격 특성을 나타내고 또 이것이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지배적인 성격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둘째는 경쟁자이겠죠. 첫째가 자기 자신의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태어나는 동시에 자기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우위에 있는 그 대상인 형이나 누나를 보게 되고 언니나 오빠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의 경쟁심은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들이 경쟁에 매우 잘 적응하게 되고 또는 경쟁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둘째들은 혁명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되고 사업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경쟁 능력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들러는 가운데에 태어나는 자녀에 대해서는 위에 이미 첫째나 둘째나 또는 가운데는 동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자녀는 그런 여러 사람 속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다라는 압박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조정자 또는 조절자가 되기도 합니다. 상담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들은 유순하고 잘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응력도 있죠. 자, 그러나 부정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아들러는 막내를 이야기하면서 첫째와 한 5년 정도 떨어져 있는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5년 후에 태어나게 되는 막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 막내는 물론 과잉 보호를 하게 되고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막내 스스로는 첫째, 둘째 또는 셋째 또는 가운데 그리고 부모들 자, 이 많은 하나의 사회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사회를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첫째와 같은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자기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첫째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지는 않죠. 굉장히 이러한 특성이 독립적인 심리적 성격을 나타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러 같은 경우는 첫째와 5년의 터울이 있는 막내인 경우에는 첫째의 어떤 부정적인 면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 그러한 완성된 어떤 심리적인 첫째 같은 유능한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자녀가 많이 생산이 되고 사회 또는 환경,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접목하기에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서린 키츠먼 교수의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둘째 또는 셋째, 넷째 혹은 막내인 이 아이가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적응적이고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라고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막내들이 관심을 좀 덜 받거나 첫째에 대해 비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 생각하더라도 이 아이는 인간관계는 매우 잘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지켜봐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